신라 시대의 고승 원효는 당대 최고의 학승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더 깊은 불법을 배우기 위해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향한다. 길은 험했고 밤은 깊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산중에서 길을 잃고 어둠 속을 헤매다 비를 피할 곳을 찾는다. 눈앞에 보이는 굴 하나, 어둡고 습했지만 더 이상 갈 수 없어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한다. 신라 시대의 고승 원효는 당대 최고의 학승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더 깊은 불법을 배우기 위해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향한다. 길은 험했고 밤은 깊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산중에서 길을 잃고 어둠 속을 헤매다 비를 피할 곳을 찾는다. 눈앞에 보이는 굴 하나, 어둡고 습했지만 더 이상 갈 수 없어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한다. 한밤중에 원효는 극심한 갈증에 시달린다. 손을 더듬어 무엇인가 담긴 그릇을 찾고 그 안에 물을 마신다. 물은 놀랍도록 시원하고 달았다. 그는 이렇게 맛있는 물이 있었단 말인가? 하고 안도하며 잠에 든다. 한밤중에 원효는 극심한 갈증에 시달린다. 손을 더듬어 무엇인가 담긴 그릇을 찾고 그 안에 물을 마신다. 물은 놀랍도록 시원하고 달았다. 그는 이렇게 맛있는 물이 있었단 말인가? 하고 안도하며 잠에 든다. 그러나 날이 밝고 눈을 뜬 순간 그가 본 것은 전혀 다른 현실이었다. 그가 물이라 생각하며 마신 것은 물이 고인 그릇이 아니라 사람의 해골이었다. 어둠 속에서 컵처럼 느껴졌던 그것은 햇빛 아래에서 처참한 죽음의 흔적으로 드러났다. 물이라 여겼던 것은 빗물이 고인 해골 속의 물이었다. 그러나 날이 밝고 눈을 뜬 순간 그가 본 것은 전혀 다른 현실이었다. 그가 물이라 생각하며 마신 것은 물이 고인 그릇이 아니라 사람의 해골이었다. 어둠 속에서 컵처럼 느껴졌던 그것은 햇빛 아래에서 처참한 죽음의 흔적으로 드러났다. 물이라 여겼던 것은 빗물이 고인 해골 속의 물이었다. 그 순간 원효의 몸에서는 구토가 터져 나왔다. 밤에 그렇게 달게 느껴졌던 물이 이제는 견딜 수 없는 혐오로 바뀌었다. 물은 변하지 않았다. 해골도 처음부터 해골이었다. 변한 것은 오직 보는 마음이었다. 그 순간 원효의 몸에서는 구토가 터져 나왔다. 밤에 그렇게 달게 느껴졌던 물이 이제는 견딜 수 없는 혐오로 바뀌었다. 물은 변하지 않았다.
해골도 처음부터 해골이었다. 변한 것은 오직 보는 마음이었다. 원효는 그 자리에서 큰 깨달음을 얻는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맛있다, 더럽다, 좋다, 싫다. 그 모든 판단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그는 몸으로 체험한 것이다. 원효는 그 자리에서 큰 깨달음을 얻는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맛있다, 더럽다, 좋다, 싫다. 그 모든 판단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그는 몸으로 체험한 것이다. 그는 당나라로 가는 길을 멈춘다. 더 배울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진리는 먼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마음 안에 있었다. 그렇게 원효는 길을 돌려 신라로 돌아와 교리를 외우는 학문보다 삶 속에서 깨닫는 불법을 전하게 된다. 그는 당나라로 가는 길을 멈춘다. 더 배울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진리는 먼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마음 안에 있었다. 그렇게 원효는 길을 돌려 신라로 돌아와 교리를 외우는 학문보다 삶 속에서 깨닫는 불법을 전하게 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일화가 아니다. 우리는 늘 비슷한 해골물을 마시며 산다. 상황이 바뀌면 사람의 평가가 바뀌고 정보 하나가 추가되면 신념이 무너진다. 어제까지 존경하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미워하고 같은 말을 듣고도 누군가는 위로를, 누군가는 모욕을 느낀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했을 뿐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일화가 아니다. 우리는 늘 비슷한 해골물을 마시며 산다. 상황이 바뀌면 사람의 평가가 바뀌고 정보 하나가 추가되면 신념이 무너진다. 어제까지 존경하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미워하고 같은 말을 듣고도 누군가는 위로를, 누군가는 모욕을 느낀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했을 뿐이다. 원효의 해골물은 묻는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진짜인가? 아니면 마음이 만든 것인가? 원효의 해골물은 묻는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진짜인가? 아니면 마음이 만든 것인가? 원효 대사와 해골물 이야기. 살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를 꽤 이성적인 존재라 여긴다. 보고, 만지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사실에 근거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원효 대사의 해골물 이야기는 그 믿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조용히 그러나 깊게 일깨워 준다. 신라 시대의 고승 원효는 당대 최고의 학승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더 깊은 불법을 배우기 위해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향한다. 길은 험했고 밤은 깊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산중에서 길을 잃고 어둠 속을 헤매다 비를 피할 곳을 찾는다. 눈앞에 보이는 굴 하나, 어둡고 습했지만 더 이상 갈 수 없어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한다. 한밤중에 원효는 극심한 갈증에 시달린다. 손을 더듬어 무엇인가 담긴 그릇을 찾고 그 안에 물을 마신다. 물은 놀랍도록 시원하고 달았다. 그는 이렇게 맛있는 물이 있었단 말인가? 하고 안도하며 잠에 든다. 그러나 날이 밝고 눈을 뜬 순간 그가 본 것은 전혀 다른 현실이었다. 그가 물이라 생각하며 마신 것은 물이 고인 그릇이 아니라 사람의 해골이었다. 어둠 속에서 컵처럼 느껴졌던 그것은 햇빛 아래에서 처참한 죽음의 흔적으로 드러났다. 물이라 여겼던 것은 빗물이 고인 해골 속의 물이었다. 그 순간 원효의 몸에서는 구토가 터져 나왔다. 밤에 그렇게 달게 느껴졌던 물이 이제는 견딜 수 없는 혐오로 바뀌었다. 물은 변하지 않았다. 해골도 처음부터 해골이었다. 변한 것은 오직 보는 마음이었다. 원효는 그 자리에서 큰 깨달음을 얻는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맛있다, 더럽다, 좋다, 싫다. 그 모든 판단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그는 몸으로 체험한 것이다. 그는 당나라로 가는 길을 멈춘다. 더 배울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진리는 먼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마음 안에 있었다. 그렇게 원효는 길을 돌려 신라로 돌아와 교리를 외우는 학문보다 삶 속에서 깨닫는 불법을 전하게 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일화가 아니다. 우리는 늘 비슷한 해골물을 마시며 산다. 상황이 바뀌면 사람의 평가가 바뀌고 정보 하나가 추가되면 신념이 무너진다. 어제까지 존경하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미워하고 같은 말을 듣고도 누군가는 위로를, 누군가는 모욕을 느낀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했을 뿐이다. 원효의 해골물은 묻는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진짜인가? 아니면 마음이 만든 것인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식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아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 깨달음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덜 단정하고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다. 그것이 원효가 해골물 한 모금으로 남긴 가장 깊은 가르침이다.